네, 심각한 특혜를 주게 된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후일 진행된 사례로도 연결된다는 말씀인데, 일단 당시 행정조작으로 민자사업 결정 또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이후 수원시의 태도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수원시는 이 가짜 적격성 사실이 드러나자 이후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네. 즉, 이 가짜다, 허위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네. 여태까지는 그 가짜 적격성으로 인해서 사업 허가를 받고 자체 심의를 하고 모든 것이 완결돼서 이제 계약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내세우다가 네. 바로 태세를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면은 가짜다라고 나오니까 2004년 사업 제한 시에 이 사업은 2천억 이하로 제한됐다. 네. 그런데 적격성 검토를 규정한 법률은 2005년 3월 8일 제정이 됐고, 당시에 3천억 이상 사업만 적격성 검토를 한다고 됐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재조사 용역은 2008년 6월 5일 날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원시는 제3자 공고를 했고 사업자 선정을 했으니 적법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것이 자기네들의 행정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겉으로 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행정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설마 시 공무원들이 이건 거짓말로 하겠냐, 몇천억 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네. 수천억 사업을 이렇게 조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허위로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만 선생도 가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사람들이 뭐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해서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심하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조작인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책임이냐? 위에 사람들 책임이냐? 늘 이런 의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적격성 검토 사업비 기준을 2천억 미만이냐, 2천억 이상이냐, 거기에 상당히 그 조작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그 법의 적용이 받기 이전에 제한된 거니까 그렇죠.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아니냐, 그러면 대개는 소급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상식인데, 네. 이 경우에도 과연 소급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수원시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수원시 그 논리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사업 제한 시점인 2004년도에 총 사업비가 과연 2천억 이하였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저는 그것이 조작된 거라고 네. 보고 있고, 예. 거기에 토지값 그런 게 제대로 산정이 안 돼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해당 법률과 시행령을 수십 차 읽었습니다. 제가 해당 법률과 시행령을 수차 정독하고 얻은 결론은 그래도 적격성 검토를 받는 게 법에는 맞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 당초 사업 제한 시점에도 사실은 2천억 이상 사업이었는데 숫자를 조작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 네. 그렇게 보시겠죠. 네. 둘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짜 적격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2천억 이상 사업이라 아무 필요 없었고 자체 심의로 끝나도 되는 거였다면, 수원시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민간 사업자도 그런 판단을 했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짜 적격성을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 수원시와 사업 제안자도 이거 적격성 검토나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는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짜 적격성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원시도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판단을 하고 가짜 적격성을 만들어서 대체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셋째,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그간 수원시는 어떤 주장을 하였냐면 적격성 조사를 합법적으로 거쳤고 네. 중앙부처 심의를 거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격성 검토가 가짜가 이미 드러나자 기재부의 자문을 받아서 네. 자체 심의한 거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자꾸 낳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야 이거 계속 거짓말을 낳고 예? 네. 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당혹감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앙부처 심의를 거쳤다는 말은 민간 투자 심의를 수원시 자체 심의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 즉 기재부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쳤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원시 자체 심의를 한 게 분명한데 네. 중앙부처 심의를 거쳤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 자료를 뒤져보고 이제 해보니까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바로 들통날 일이 그런 거짓말을 과연 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자료도 있냐 하면은 당시에 수원 경실련 분들에게 제가 사무처장, 사무국장 두 분에게 어떤 요청을 드렸냐 하면은 이 자료를 보니까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주장을 수원시가 한다. 네. 그런데 이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 이 심의를 어디서 받은 것인가를 당신들이 수원시 담당 과장이나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두 분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수원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한 결과 네.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자체 심의한 거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자료상으로 이 두 분, 수원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한 분에게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자인서를 내가 누구하고 몇 월 며칠 어디에 통화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 하는 통화 내용에 대한 잡피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거짓말을 쉽게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그 중앙부처 심의 받았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네. 그 이후 수원시 주무관 공무원들의 그 반응이 어떻을까요? 이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하다. 네. 내가 착오로 잘못 알았다. 이런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이분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이렇게 거짓 행정으로 이 사업을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거짓말을 만든 거죠. 네, 또 수원시 주무관들의 또 새로운 거짓말이라고요? 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이후 수원시는 그 반응을 다시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까? 네, 그 수원시는 처음에 이제 중앙민투심의위원회 기재부 산하 거기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막 우기다가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그게 아니고 수원시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끝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직원이 출장을 가서 그런 유권 해석을 받고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출장 기록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 3천억 사업을 지금 스톱해야 되느냐 진행해야 되느냐 이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직원이 출장 가서 말로 듣고 옵니까? 공식적인 문서로 질문했어야 되는 거고 말로 가서 물어봐서 설명을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을지언정 답은 문서로 받아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법의 체계가 바뀌었다면은요 이 법을 관장하는 핵심 부서가 기획재정부인데 당시에
기억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질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법제처는 이런 때 있는 겁니다. 네. 법제처에 대해서 우리가 2004년도에 제안받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끝난 일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갔다 와서 말을 들어보니 그렇다더라.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수원시의 행정이 3천억 사업의 행정이 무슨 애들 동네 소꿉장냥하는 것보다도 더 체계가 없이 진행됐던 겁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뭐 거짓말을 낳고 참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선생님이나 시민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게? 상당한 황당함. 네. 이게 뭔 코미디냐? 네, 그렇죠. 근데 웃을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이게 블랙 코미디인데 더군다나 이 시민들의 기대를 가득 안고 시민단체 출신이고 뭔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귀를 기울여줄 시장, 부시장이 자리를 앉아서 아주 기대가 지금 충만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이러면 우리는 어떡해? 이런 아주 당혹한 분위기. 논어에 보면은 손발을 둘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발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이 질서가 다 깨지고 있구나. 정상적인 질서가 이게 완전히 깨진 상태가 되니까 이건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런 존재론적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그 수원시의 반복된 거짓말 거기에 따라서 이후 이종조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그 허위 주장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억울해 TV는 전국 억울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